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받는 동시에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P통신은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지켜진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신속히 종료된 것은 삼권 분립과 시민 참여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투표에 나선 점, 그리고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사태 해결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국회로 이동하며 과거 독재 정권을 떠올리게 했지만 군대와 경찰이 충돌 없이 상황을 종료한 점을 한국 민주주의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AP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윤 대통령의 행동이 취니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취니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 멜론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 발생한 46건의 취니 쿠데타 중 10건이 최근 10년 동안 일어났으며 이 중 약 80%가 성공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론이 실시간으로 움직였던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에서 기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P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같은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과거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에 대해 첫날만 빼고라는 답변을 했던 발언을 다시 조명했습니다.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례로 주목할 만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승리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시리아에서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매몰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치른 대가는 지정학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과 군사적 영향력 투사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에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리아 내 반군이 제2도시 알레포를 점령하고 수도 다마스쿠스로 진격하면서 러시아는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시리아 주둔 병력과 군사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대거 이동시킨 결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역할은 킹메이커였지만 이제는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며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가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외교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유진 루머 러시아 유라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시리아에서 반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군사작전뿐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은 13년 만에 반군의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타르투스와 흐메이민 기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들어설 시리아 정부 및 반군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시리아에서 군사 자산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시리아 기지 상실은 러시아의 군수 지원과 아프리카 작전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글로벌 영향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역에 군함과 해경국 공선을 동원해 사상 최대 규모인 100척을 전개하며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이 사실상 대규모 해상군사 훈련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제1도련선을 따라 군함과 공선을 배치했으며 대만을 겨냥한 전투태세를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부전구 소속 군함뿐 아니라 북부전구와 남부전구의 함선도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련선은 중국의 근해 방위를 위해 설정한 전략적 경계선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규슈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역을 포함합니다. 이 도련선은 중국 본토 주변의 완충지대 확보와 해상 주권 주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이번 훈련이 대만 봉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과 저장성 동측 공역 7곳에서 허가 없는 항공기 진입을 금지했으며 해당 구역에서 공중군사 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만 라이칭더 총통의 해외 순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라이 총통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가를 방문했으며 지난 6일 팔라우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 정치인들의 해외 방문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군사훈련이 라이 총통의 해외 순방에 대한 항의 목적의 무력 시위로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